그 선생님 표현 그 책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그 정보과나 이쪽에서는 사실은 중부교회 내지는 부산의 운동권들과 이진걸이나 정광민 학생은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고 그렇죠. 그 표현의 피라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보망에 처음에 인지하지 못했고 당일 날도 수배를 그쪽에 때리지 못했다는 게 그래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좀 늦게 대응한 게 그래서 아닐까. 미리 알고 어떻게 대응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는 아니겠어요. 미리 대응한다는 게 뭐. 왜냐하면 계획적인 어떤 게 아니라 이 시위 자체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시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미리 대응한다는 게 그걸 미리 다시 말하면 뭐 당시에 그러니까 중부교회라든가 네. 뭐 양세협동조합이라든가 그쪽 감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움직임. 그런데 그쪽보다는 전혀 말하자면 이 선상에 올라오지 않았던 이진걸, 정광민 두 학생이 했으니까 두 학생에 대한 정보는 파악이 되지 않은 사진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럼 당시에 부산에서 그러한 시위를 도모하겠다라고 생각됐던 조직의 상황, 현황들이 어땠었습니까? 지금 이를테면 아까 뭐 도시성교회니 뭐 중부교회, 양서협동조합이니 이런 단체들 뭐 외곽에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그 뭐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또 김광일 변호사 같은 사람 그때 노무현 문제는 일은 없었고 사람 중심으로 열심히 그 민주화 운동 또는 인권 운동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또 가끔 와서 이렇게 듣고 하는 사람 중에 학생들이 있었고 그게 학교 안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하는 그런 관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진걸, 정광민 두 사람이 이렇게 쭉 보면은 간접적으로 그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있으나 무슨 같은 조직도 아니잖아요. 그죠? 조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진걸, 정광민 두 개인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누구 지시받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아 이건 난 못 참겠다 그래야 이런 불의가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한 점에서 나는 그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조직으로 한 게 아니고 개인 두 사람이 화가 나서 이게 의분심이지 사실은. 의분심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의분심. 그 전형적인 부산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부산 사람들 기지대 그런 거 있잖아요. 불뚝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가끔 부산 역사에서 나오잖아요. 네? 불뚝성이라는 거. 그래서 뭐 그 뒤에 이 부마 사태는 부마 사태로서 끝난 게 아니고 80년대에도 부산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85년 2.12 총선, 2.1 총선에서 그때는 한 지역구에서 두 사람이 당선되는 구도에서 부산에서 여당이 민정당이 세 사람이 떨어졌다. 세 사람이. 그래서 이변이 생긴 겁니다. 2.12 총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1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의 역사가 민주화로 방향을 바꾼다.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기서 이변을 만든 게 부산이라고. 2.12 총선. 그런데 여당이 그때 전국에서 5명이 떨어졌어요. 한 사람은 부산에, 여기 강남 지역에서, 서울 강남 지역에서, 또 한 사람은 대구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3사람, 광주에서는 한 사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1 김영삼 주도하는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되어버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민심이 민주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이변이 부산에서 일어났다. 그 다음에 1987년 6월 18일 1968년 6월 사태 때 한참 시위를 하는데 6월 18일이 결정적이죠. 서울에도 물론 시위를 많이 했지만 부산에서 시위대가 부산시청을 포위를 하고 KBS를 포위해가지고 아 이거 군대가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한 번 군대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6월 19일 그 다음날 전두환 대통령이 개명표에 됐다 해가지고 소집을 합니다. 다 지시를 해요. 오늘 몇 시부터 개명 편다. 우리도 오늘 밤부터는 어제 나는 올라줘서 기자를 했는데 도망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전두환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걸 철회를 합니다. 그때도 부산 때문에 부산 대시위 그걸 부산 사람들이 기념을 안 하죠. 6월 18일 예, 잘 모르고 있었죠. 잘 모르는 예. 6월 18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그 결국 6월 18일 이후 6월 11일 이후 6.29 선언이 나온 계기라고. 부마 사태가 11.6 사건의 계기고 6월 18일 부산 대시위가 6.29 선언을 만들어내는 계기입니다. 이 두 개가 부산의 역할이에요. 부산. 근데 부마 사태는 아는데 6월 18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더라고요. 이때 계엄령을 하려고 했더니 전두환 대통령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 계엄령 표면은 서울올림픽이 8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올림픽 못하게 된다. 또 미국의 압박도 있었고 군대가 한 번 더 나오면은 나도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했겠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줘야지.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합작으로 나온 게 6월 29일 6.29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이 요구하는 거, 민주화 세력이 요구하는 거 다 받아버리죠. 그래서 부마 사태 정신이 87년 6.18 정신으로 이어지고 85년에 2.12 총선, 그 다음에 6.18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꼭 알려주세요. 부마 사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건강한 민주화 정신, 건강한 민주 정신, 건강한 민주 정신 하면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입니다. 순수한 정의감이에요. 정의감. 정의감이라는 건 뭡니까? 핵심. 불공정한 거는 못 본다는 거죠. 불공정한 거는 못 본다. 하는 게 한국의 역사를 바꿨어요. 특히 이 민주화 운동에서 대목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원인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책에는 쓰셨는데 말씀 안 해주신 부분이 YH 사건이 당시 이제 그 경제학과 2학년이었던 정강민 이제 이런 사람들, 그렇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게 불합리를 사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랬다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YH 사건은 YH라는 회사에 그 노동자들이 여기 당시에 야당인 신민당 당사를 점거했는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노사 문제로 간 거라.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는 민주화 시위라든지 이래가지고 정치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이게 노사 문제로 간 거는 아주 드문 경우예요. 정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노사 문제에 대해서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노사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불평등 문제라든지 또 노동자 중심으로 뭐 생각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나쁜 감정, 악감정 이런 것도 섞여 있으니까 학생들에게는 YH 사건이 영향을 주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역시 김영삼 제명이 컸고 상인들에게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저항이 컸습니다. 이어서 이제 부마니까 마산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산이라는 곳에 부산과 인접하긴 하지만 이 부산 사태에 의해서 마산으로 옮겨가게 된 과정, 특히 또 왜 마산은 훨씬 더 과격하거든요. 시위 양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 마산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산은 내가 직접 가서 취재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간접적으로 취재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거기도 마산 시위도 발화점은 경남대학이죠. 맞죠? 대학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위는 조직된 데서 일어납니다. 조직된 데서. 아무나 데모를 하는 게 아니고 조직된 것은 역시 대학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나이도 젊고 하니까 이제 부마 사태가 글로 불이 붙었는데 부산 마산은 4.19 때부터 같이 움직이는 달입니다. 4.19 때는 마부 사태예요. 4.19는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마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발포를 해가지고 15명이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부산으로 가요. 부산에서 또 막
와글와글하고 이게 결국은 서울로 가죠. 순서가 마산, 부산, 서울. 추도하는 학생도 고등학생이 추도합니다. 고등학생이 마산, 부산, 대학생이 그때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로 오면서 대학교로 간다고. 그러면서 그 처음부터 이승만 물러나라는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고 선거 다시 하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마산은 인접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은 도시권이니까 또 뭐 마산 경우에는 그 수출 자유 지역이 있고 노동자가 많고 하니까 이런 시위가 일어날 만한 사회 경제적 요인은 있고 무엇보다도 지리적 근접성에다가 그건 있어요. 근데 대형령이 아닌 위수령이란 말이죠. 네, 이게 좀 다른 이렇게 대응했다는 것도 저희가 좀 재밌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수령을 편다는 것은 사실은 부산도 위수령을 폈어야지. 계엄령을 펴면 가장 달라지는 게 많잖아요. 그죠? 영장 없이 체포하고 그 다음에 언론 검열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위수령은 경비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일을 분대한다는 그 차원인데 그게 정상적인 대응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위수령을 편 것은 부산 해보니까 간단히 진행이 되더라.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단계를 낮춘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시위할 그 시위대 행렬들이 불 꺼라 이렇게 외치는 게 있었습니까? 많았지. 그래 뭐 남포동 이런 데서 왜 불 꺼라 했는지 뭐 사진 안 찍히려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많았지. 아, 부산에서도 불 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군요. 깜깜했어. 암흑이었어. 남포동, 광복동. 그때도 통금이 있을 때라. 통행이 심한. 시위대에 노출이 안 되기 위해서 불 꺼라 이렇게 외치는 그랬다고 보죠.